자, 다음은 이동 툴 밑에, 마키 툴 밑에 올가미처럼 생긴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sso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라sso 툴 있고 폴리고널 라sso 툴이 있고 마그네틱 라sso 툴이 있어요. 자, 샘플 이미지를 얘 말고 다른 걸 열어볼게요. 좀 전에는 이렇게 아이고. 자, 포토샵에서 파일이 오픈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제가 얘 제목을 살짝 드롭하면 이렇게 얘만 별도의 창으로 열리는 모드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살짝 위에 붙이면 이렇게 딱 붙는 모드도 있어요. 이게 독에 붙는다 안 붙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얘는 살짝 내렸고요.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파일의 오픈. 이번에 사과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과. 자, 사과를 다시 열었고요. 요렇게 얘 옆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싫으면 또 내려서 별도의 레이어로,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분리하셔 보셔도 됩니다. 자, 사과에서 이 사과를 다른 데다가 올려놓고 싶어요. 또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면 슬라이드, 예를 들어서 오늘만 특가에다가 사과 10개들이 5,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요 사과만 예쁘게 따서 내가 다른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흰색 배경이 아니라 다른 배경을 올리려고 하면 이 사과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흰색 배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배경에 또는 다른 이미지에 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얘를 편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라sso 툴을 이용해서. 자, 라sso 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래그를 하는 대로 맘대로 선택력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좀 전에 얘들은 정해진 모양이 있죠. 네모, 세모, 직각 그런 식으로 있지만 모든 모양이 그런 걸로 선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라sso 툴로 선택을 해보면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 제가 왼쪽 키보드의 왼쪽을 누르면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드로잉 하는 대로 그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게 라sso 툴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새 레이어, 좀 전에 배우신 컨트롤 J 해서 새 레이어로 만들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잠겨 있으니까 색깔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색깔 할 건 바꿔보려고요. 더블 클릭해서 다시 일반 레이어로 바꿔버리고 얘의 채색을 하는 건 우리가 Alt 딜리트로 배웠으니까 Alt 딜리트로 이렇게 지워봤어요. 무슨 색이든 간에. 자, 어떻습니까? 선택 영역을 우리가 대충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정교하게 했으면 사과 모양만 똑 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정교하게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Ctrl Alt Z에서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렸어요. 하나의 레이어만 있던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마키 툴을 보시면 그냥 이 메뉴에 있는 이 툴은 내가 드로잉 하는 대로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직각으로만 돼요. 예. 두 번째 있는 폴리고널 라sso 툴, 다각형의 툴을 보면 지금 얘하고는 안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클릭 해서 직각으로만 이렇게 끝부분에서 다시 보시면 얘가 여기 다시 처음 했던 시점으로 들어오면 동그라미가 생기면 마키 툴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나올 때 다시 클릭
하면 선택력이 만들어지지만 마찬가지 대충 했기 때문에 정교하지가 않죠. 자, 이걸 정교하게 저 사과만 선택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얘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흰색 배경에 얘만 있거든요. 색깔 구분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색깔 구분이 명확하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입니다. 마그네틱 라소트. 마그네틱 라소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고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드래그 하는 게 아니에요.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과의 꼭지에서 한번 클릭했어요.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다 놓고 있죠. 마우스만 움직이는 겁니다. 마우스만 살살살살 요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경계 부분에서 누르는 거 아니고요. 마우스를 그냥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에서 얘의 단점은 중간에 잘못 그리면 되돌리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보완할 방법은 있지만 다시 처음으로 마찬가지 돌아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서 마키 영역이 완성된다 라는 표시가 될 겁니다. 천천히 이동해서 해보시겠습니까? 다 처음 위치로 돌아오면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완성할게요. 됐나요? 포토샵이 이 픽셀의 경계 부분의 색깔의 컨트라스트를 따져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심도를 조절하는 것도 여기에서 합니다. 컨트라스트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걸 구분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기본 값으로 두고 하셔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 프리퀀시를 키우면 지금 아까 선택을 할 때 사각형 점이 있었거든요. 그 간격이 훨씬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요거를 프리퀀시라는 걸 키우면 됐습니까? 자, 선택형을 만들어졌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도 이 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죠? 얘가 요 바깥과 여기가 컨트라스트가 구분이 잘 안 됐나 봐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저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채워주고 싶습니다. 얘로 해서 얼추, 그러니까 마그네틱 라소틀로 해서 얼추 만들었지만 이 부분, 덜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채우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식한 방법은 지금 라소트를 우리가 쓰고 있었죠. 라소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무식한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라소트를 다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자, 이제 아까 마키툴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추가는 키보드의 Shift를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포인터에 십자 표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십자 표시가 나오면 그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대충. 그러면 여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죠. 이 부분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건 Alt입니다. Alt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또 이렇게 잘라서 해주면 그 부분이 없어져요. 급하게는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교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여긴 좀 더 빼야 되고 여긴 또 추가할 일이 있는데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툴박스에 와볼게요. 넌 좀 안 보이고. 왼쪽에 툴박스에 보시면 Edit in Quick Mask 모드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Q랍니다. 얘 보실게요. 얘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나는 채색을 한 적이 없는데 채색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채색이 된 부분이 선택이 안 된 부분이고 채색이 안 된 부분이 선택이 된 부분입니다. 눌러보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여기가 지금 우린 더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붓으로 칠해주면 돼요. 여기에 붓으로 가볼게요. 브러쉬.
브러쉬를 선택해 주십니다. 브러쉬에서 지금 브러쉬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13픽셀 크기의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키보드의 마우스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 왼쪽 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 왼쪽. 대가로라는 건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거, 사각형에 꺽쇠 되어 있는 거. 엔터 바로 왼쪽에 있는 거. 개로 해서 여기를 채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아이고 너무 많이 갈고요. 대략 드래그해서 네, 채워줬고요. 이 부분은 자 캔버스 이동은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어디에서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이 나와서 캔버스 자체를 이동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바. 이 부분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지워야 되는 거니까 지우개로 가볼게요. 여기 도장 툴 밑에 있는 지우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우개에서 이 부분을 지워야 된대요. 지워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혹시 이 부분도 침범했네요. 그래서 다시 브러쉬는 약자 B, 단축키 B, 지우개는 E 해서 툴박스까지 다시 가는 시간을 단축해야죠. 지우개는 E, 브러쉬는 B 해서 뭐 대충 이렇게 퀵 마스크 모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선택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퀵 마스크 모드 얘를 다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선택력이 만들어지겠어요.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하면 아까보다 훨씬 정교하게 배경 색깔 잠깐 바꿔봤고요. 이런 식으로 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마키 툴을 이용해서 라소 툴을 이용해서 마그나틱 라소 툴로 컨트라스트가 대비가 큰 곳에 자동으로 선택력이 만들어지게끔 해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볼게요. F12 리버트는 마지막에 저장 위치로 이동합니다. 저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열었을 때 화면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F12 리버트 했어요. 자, 이 사과만 선택하는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CS6부터 들어왔나 싶어요. 네. 라소 툴 옆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라소 툴 옆에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사과 부분을 클릭해 보실게요. 대가로의 오른쪽 왼쪽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저 퀵 셀렉션 브러쉬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할게요. 한 이 정도 크기를 키우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퀵 셀렉션 툴은 내가 클릭한 지점과 유사한 지점을 한꺼번에 바로 선택을 해줘요. 옆에를 클릭해보고 클릭 몇 번 만에 사과를 바로 선택을 해줍니다. 한 서너 번 만에. 됐습니까? 다시 컨트롤 D에서 디셀렉트 눌렀고요. 여기 퀵 셀렉션 툴 선택되어 있고 대가로의 오른쪽 왼쪽 해서 브러쉬 크기는 대략 이 정도 잡아준 상태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클릭을 몇 번 해봅니다. 옆으로 안 돼 있는 영역 쪽에 클릭을 해보시면, 선택이 안 돼 있는 영역 쪽에 클릭을 해보시면 얘를 바로 선택을 해줘요. 얘도 마찬가지 빼는 건 마이너스를 Alt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됐으니까. 대괄호의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는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모양이 정확하게 구분이 다른 거와 확실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 퀵 셀렉션 툴이 훨씬 더 빠릅니다. 좀 전에 마그네틱 툴보다. 됐어요? 부분 또 안 맞는 건 예로 해서 아까처럼 부분 채색과 지우기를 이용해서 선택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을 봤고요. 그 밑에 매직 원드 마술 지팡이 있는데 걔도 한번 볼게요. 마술 지팡이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 영역 다시 꺼주세요. 마술 지팡이를 써보겠습니다. 매직 원드. 자, 매직 원드에서 사과 부분을 클릭해 봐요. 자, 얘는 내가 클릭한 지점과 이 마술 지팡이는 클릭한 지점과 비슷한 색상을 한꺼번에 한 번에 선택해줘야 선택 영역의 범위는 톨러런스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치면 허용치.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했고 여기 부분을 선택했더니 인접 부분뿐만 아니라 이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저 범위를 여기 이 톨러런스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자, 여기 위에 옵션 바에 있는 모든 수치가 바뀌는 것들은 이름에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바꿀 수 있고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도 바뀌실 수 있어요. 제가 70 정도로 키워봤어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한 번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채워집니다. 이 매직 원드는 어떤 때 쓰시냐면 지금처럼 사과 같은 데는 못 써요. 여기는 알록달록해서 색깔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딱 단색으로 구분되는 녀석이 있으면 걔는 매직 원드로 선택하시면 돼요. 파일을 오픈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파일 메뉴에서 오픈하는 방법이 있고 탐색기에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메뉴에서 파일을 메뉴에서 오픈하는 식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불러와 봅시다. 요거 파일에 오픈 사과를 새 문서를 만들고 해보자. 이거를 기존에 문서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불러오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새 문서 800에 600짜리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new 해서 또는 컨트롤 N 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800에 600짜리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사과 이미지를 가져오겠대요. 사과 이미지를 가져오는 두 번째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untitled 해서 지금 800에 600짜리 만드셨습니까? 파일에 오픈 또 해볼게요. 오픈해서 사과를 가져오시죠. 그러면 새로운 윈도우로 얘가 열렸죠. 이거를 그냥 이동 툴, move 툴을 이용해서 요거를 끌어다가 우리가 지금 생성한 폴더로 옮겨 볼게요. 엄청 크네. 컨트롤 T에서 좀 줄여봅시다.
모서리에다가 커서가 가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조금만 줄여볼게요. 800에 600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보겠습니다. 세문서 800에 600에다가 좀 전에 큰 사과를 가지고 와서 너무 커서 줄였어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Ctrl T 해서 Shift와 Alt를 누르고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상품이고 여기에 타이틀이 있고 설명이 있고 바로 구매하기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해요. 줄였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줄여서 얘가 웹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슬라이드고 뭐 충주 사과라고 해서 몇 개들이 신상품 세일해서 더보기라는 걸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딱 보여줬어요. 사장님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이 사진을 조금 더 크게 여기에서 이만큼은 더 크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자, 이미 얘를 줄였거든요. 더 줄여볼게요. 극적으로 더 줄여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치고 키워달라니까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Ctrl T 했어요. 다시 이만큼 키워볼게요. 이미지 어떻게 됐죠? 이미지의 해상도가 깨져버리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가져오고 얘를 확대 축소하면 이 이미지는 확대 축소하면 당연히 깨집니다. 줄이면 줄이는 순간 얘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의 정보값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걔를 줄여서 줄인 거라고요. 자, 이래버리면 나중에 1, 2번 합니다. 다시 또 이미지 불러와서 크기를 줄여줘야 돼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쓰실 때 그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는 방법을 볼게요. 다시 파일에 가서 오픈해서 가져오면 이 오픈해서 가져온 건 기본적으로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얘를 다시 보면 사과 다시 열었어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됐다 크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끌어다 놓으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줄이면 안 돼요. 대신 지금 원상태입니다. 원상태에서 우측의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썸네일 아니에요. 썸네일 아니고 그 옆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온 메뉴에서 create 아니다 어디 갔니? convert to smart object를 눌러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없던 오른쪽 하단에 모양이 생겼습니다. 다시 줄여볼게요. Ctrl T 해서 작게 해봅시다. 아까처럼 아주 작게 또 해볼게요. 상황은 똑같아요. 보스가 얘 좀 키워달래요. 클라이언트가 얘 좀 다시 키워달랍니다. 키웠어요. 자,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얘가 죄다 뭉개졌었지만 지금은 뭉개지지 않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확대, 축소할 때 편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를 바꾼 방법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파일에 오픈해서 새 탭을 열어서 드래그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쪽에 앉힌 다음에 그걸 컨버트해서 바꿔뒀단 말이에요. 3단계에 걸쳐서. 불편해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다시 버리고 딜리트 탐색기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서 이 캔버스 위에 떨구면 엔터 해볼게요. 그 즉시 얘는 컨버트 쉐이프 모드가 돼버립니다. 탐색기에서 끌어다가 놓으면 쉐이프 모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끌어다 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면 확대 축소해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어요. 자, 일반적인 이미지에다가 요거랑 다시 파일을 오픈해서 사과 가져와 볼게요. 사과 가져와서 또 앉혀봅니다. 그냥 끌어와서도 해봐 주세요. 대충 컨트롤 T에서 또 줄여볼게요. 자,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거는 끌어다 와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다시 오픈해서 끌어와서 오픈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온 일반적인 레이어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레이어, 하나는 스마트 오브젝트, 하나는 덜 똑똑한 녀석, 하나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에요. 이게 왜 똑똑하냐면 확대 축소해서 깨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얘한테 자 지금 살짝 포커스를 주려고 제가 뭐 해주고 싶냐면 이 부분이 컨트롤 T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선명하고 이 부분은 약간 먼 것처럼 흐리게 해보고 싶어요. 효과를 넣어보고 싶다고요. 블러를 넣을 거예요. 저 부분에 블러를 넣을 거라고요. 비트맵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레이어 선택을 해주십시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야 되는 이유 설명하고 있어요. 마키 툴로 여기 올가미의 라소 툴로 대충 이만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봐 주세요. 뭘로? 여기 올가미 툴로 누구를? 이 일반적인 레이어의 어느 부분을 오른쪽에 이 부분 정도를 블러를 넣어서 약간 흐리게 포커스가 멀어진 것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펙트에 가볼게요. 여기 위에 필터에 갑니다. 필터에 블러로 가보실게요. 필터의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이 되어 있는 상태,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가볼게요. 그러고 여기 수치를 약 5 정도 넣어볼게요. 아이고 너무 많다. 3 정도 넣어볼게요. 제가 선택 영역을 지금 패더라는 녀석을 안 걸어줘서 좀 무식하게 됐지만 그냥 볼게요. 됐나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선명하고 우리가 불러온 쪽은 흐려졌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대요. 블러가 너무 세다. 살짝만 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레이어는 덜 똑똑한 레이어. 즉, 1, 2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진 가지고 와서 블러 다시 적용해야 돼요. 1을 2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 레이어 얘는 잠깐 끄고 밑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볼게요. 밑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다시 선택 영역 요번엔 패더 넣을게요. 아이고 여기 선택 영역 돼 있고 위에 패더라는 녀석을 넣어 보겠습니다. 약 20 정도 넣어 볼게요. 패더는 선택 영역 모서리를 약간 부드럽게 해줍니다. 패더라는 녀석을 넣어 볼게요. 그러고 다시 마키 툴로 대충 이만큼 선택해 볼게요. 마키 툴로 대충 오른쪽 이 정도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하셨습니까? 블러 마찬가지로 또 걸어 볼게요.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서 가우시안 블러를 5픽셀, 3픽셀, 한 5픽셀의 레디우스를 한번 걸어 볼게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상사가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가우시안 블러를 훨씬 더 세게 해달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 녀석은 이미지를 새로 불러와서 다시 축소하고 마키2를 선택하고 다시 그 부분에 블러를 다시 걸어줘야 돼요. 하지만 얘는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가우시안 블러라는 필터를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미지에 직접 뭔가 필터를 적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일 2번 합니다. 웹 디자인에서는 반드시 대부분의 요소들은 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일 2번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요 책상 이미지 선택을 해 주셔요. 책상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 책상 이미지 위에 이 사과 말고 우리가 작성했던 사과가 여기쯤에 있게끔, 이 정도 크기로 있게끔 수정을 해주세요. 저 데스크 위에 사과가 여기쯤에 이렇게 올라오도록 수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과 부분만 똑 떼야 되는 거고, 똑 떼는 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것만 쓰세요. 아직 펜툴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펜툴로 선택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해 드렸던 마키2이나 마그네틱 라소 툴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사과를 선택하고 그 사과가 오른쪽 하단에 요렇게 2개 있게끔 해주세요. 일단 얘부터 열고 그 다음에 사과를 열어야 되겠죠. 포토샵에 가서 일단 다 닫고 데스크 열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는 게 편하다라고 했으니까 사과를 끌고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는 확대 축소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끔 선택하기 편하게끔 했고요. 자, 여기에 마그네틱 라소 툴을 이용해도 되고 또는 퀵 마스크의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도 되고 저는 퀵 셀렉션 툴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여기 부분만 지금 덜 됐으니까 저 부분은 뭐 채색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퀵 마스크 툴로 해서 이 부분만 다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서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부분 좀 삐져나간 부분들은 이레이저, 지우개로 지운다거나 브러쉬로 채워주면 되시겠죠? 브러쉬로 이렇게 채웠고요. 뭐 대략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J 해서 새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새 레이어를 만든 걸 스마트 오브젝트를 바꾸는 게 낫었는데 잘못됐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럼 스마트 오브젝트 다시 바꿀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얘는 버릴게요. 어차피 저 크기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 크기에서 더 축소했다가 확대하는 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여볼게요. 하나 더 컨트롤 J. 아까 모양새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지. 그리고 뒤에 게 조금 작았어요. 뒤에 거가 얘입니다. 컨트롤 T에서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살짝 블럭 값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레이어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블러를 걸어 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걸 겁니다.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가서 약 1.2 정도만 줄게요. 자,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했던 마키 툴과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만들고 축소해서 뒤로 배치를 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얘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면 필터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쓰기가 되게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용이하지만 또 어떤 게 용이하냐면, 자, 아까 그냥 비트맵으로 가져온 거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 오픈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끌고 오는 방법이 있지만 플레이스도 있습니다. 파일에 플레이스로 해서 사과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플레이스로 가져와 봐주세요. 파일에 플레이스.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쪽에서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로 가져온 것도 똑같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자, 얘가 지금 안쪽을 봤더니 너무 밝아요. 그죠? 너무 밝아서 얘를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싶어요.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원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시 얘를 지금 불러온 건 마우스 우클릭해서 비트맵으로 다시 바꿀게요.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원래 비트맵으로 다시 바꾸는 건 마우스 우클릭 레스터라이즈라고 합니다. 레스터라이즈 해볼게요. 좀 전에 플레이스로 가져온 거, 요거 파일에 플레이스로 가져왔던 이 녀석은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다시 일반적인 비트맵의 그림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라는 걸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웹디자인 할 때 쓰시면 안 되는 메뉴가,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되는 메뉴가 어디 있냐면 이미지에 여기 어저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웹디자인 할 때 쓰면 별로 안 좋은 곳, 어저스트먼트에 제가 밝기를 조절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브라이트와 컨트라스트를 가볼게요.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의 브라이트와 컨트라스트에서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줄여봅니다. 한 마이너스 42 정도로 줄여봤어요. 얼추 뒤에 있는 배경과 톤이 비슷해졌어요. 자, 이래버리면 나중에 얘를 원상태로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업 다시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거든 간에 이미지에 뭐 활기라니, 채도니, 그리고 색조니, 컬러 밸런스니 이런 것들 조절을 여기서 해버리면 걔는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거 볼까? 앞에 있는 걸 보면 얘도 지금 너무 밝아요. 너무 밝은데 이 녀석을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 사선으로 반쪽되어 있는 거 이렇게 클릭하고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를 줄여봅니다. 줄이면 지금 이 레이어가 있는 거와 밑에 거가 다 어두워졌어요. 한 가지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얘가 밑에 거에만 적용이 되려면 Alt, 요 경계에서 Alt를 눌러주세요. 아이고 다시 요 경계에서 Alt를 누르면 이 보정 레이어는 누구에만 적용되냐면 메뉴에 있는 이 레이어에만 적용이 돼요. Alt를 누르고 경계, Alt를 누르고 경계 하시면 얘는 언제든 다시 불러와서 이걸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미지에서 얘를 쓰지 마세요.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쓰지 마시고 해당 레이어에서 얘를 쓰세요. 이걸 쓰셔야 나중에
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톤을 살짝 바꿔봤어요.